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상순, 이효리, 노홍철, 비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이상순 집안의 재력이 밝혀지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21년 12월 방영된 넷플릭스 시리즈 먹보와 털보는 공개 이틀 만에 한국의 십터킬이라 콘텐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먹보와 털보는 의외의 찐친인 먹보 비와 털보 노홍철이 전국을 누비며 다양한 여행의 재미를 선보이는 여행 버라이어티입니다. 먹보와 털보는 비와 노홍철의 찐친 케미뿐 아니라 아름다운 연출과 섬세한 음악까지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1회 게스트로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출연해 노홍철과 비와 함께 제주도에서 일몰 라이딩을 즐겼습니다. 그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소갈비 수저라는 이상순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효리는 비와 노홍철이 부산에 다녀온 내용을 언급하며 그들이 들렸던 맛집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이어 부산 가서 오빠네 외삼촌네 집 갔었다며? 라고 물었고 비와 노홍철은 깜짝 놀랐다. 그런 대기업을 거느리실 줄 꿈에도 몰랐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죠. 여름마다 이효리와 함께 거기서 거의 살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순은 우리 외할아버지가 하던 곳이다. 비와 노홍철이 놀라며 언급했던 대기업은 어디를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부산의 해운대에 위치한 해운대 암소갈비집입니다. 이상순의 외가가 운영하고 있는 해운대 암소갈비집은 1964년 창업 이후 두 대째 대물림하고 있는 부산 지역의 유명 무포입니다. 부산에서 고급 맛집으로 손꼽히며 해운대에 관광 온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 만큼 유명한 곳입니다.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로 인증한 점포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항상 너무 많아서 악명 높은 웨이팅 때문에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곳이라고도 불립니다. 해운대 암소갈비집은 평일 낮에 가도 대기를 해야 하고 주말에 갈 경우에는 한 2시간은 예사로 기다려야 겨우 입장할 정도로 늘 손님들이 붐비는데요. 부산의 대표 맛집으로 손꼽히는 만큼 매출 또한 상당합니다. 2021년 생생정보 촬영 당일 일매출이 3,448만 원으로 알려지며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연간 125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60업계의 대기업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해운대 암소갈비집의 인기가 많은 비결은 갈비의 육질을 부드럽게 하는 다이아몬드 컷과 창업자가 개발한 양념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0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메뉴로 자리를 지키고 있어 부산의 명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산 본점에 이어 2018년 미국 뉴욕 맨해튼에 지점을 내 운영 중인데 해당 레스토랑은 뉴욕타임스가 발표한 뉴욕 10대 레스토랑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점포는 식객 허용만의 백반 기린 생생정보 주요 미식회 등 유명 방송에 등장하며 더욱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수요 미식회에 방영 당시 출연자로 등장했던 가수 쌈디가 입에 넣자마자 녹았다. 소고기에 대한 터닝포인트가 생긴 집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씹을 시간이 별로 없이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다. 정미도 내가 부산 살 때 왜 여기 안 와봤지? 유명한 건 알지만 굳이라고 생각했는데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라라고 거들었습니다. 유명해질수록 적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듯이 맛집으로 너무 유명해진 탓에 2020년 해운대 암소갈비집은 서울의 유사상호의 가게와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이상순의 외할아버지인 해운대 암소갈비 창업주가 개발한 감자사리는 식당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또 해운대 암소갈비 특유의 가운데가 솟아있고 가장자리가 파인 불판으로 고기를 굽다가 떨어진 갈비 양념으로 함께 사리를 넣어 먹는 것이 별미입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서울 용산구 함남동에서 해운대 암소갈비가 문을 열었는데요.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한 고객들은 해당 식당을 당연히 부산 식당의 분점이라고 생각해 방문했습니다. 상호와 갈비, 감자, 사리 등 메뉴 구성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같은 식당이 아닌 두 식당은 당연히 맛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맛이 변했다고 블로그에 적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곧 부산점 대표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부산 측은 서울 분점을 준비하려던 참이었는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부산 측은 수소문 끝에 서울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부산 측 사장님과도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었죠. 부산 측은 서울 식당이 우리 식당의 한남동 지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데 이는 부정경쟁 행위다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 측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운대 암소갈비에서 해운대는 단순한 지리적인 명칭이고 암소갈비는 상품의 성질일 뿐 이에 대한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불판의 모양 역시 상당한 부분이 유사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자체적인 불판의 생김새를 다른 소비자들이 봤을 때 부산점을 떠올리게 할 만한 트레이드 드레스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상품의 독특한 이미지를 아우르는 외관적인 형태를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해당 부산 측 식당이 타 고기 전문점에서도 쉽게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나 선정 기준이 없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블로그 등 정보량만으로는 주지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부산 측은 항소심에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리서치 기관에 의뢰까지 하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1심에서 객관적인 자료의 증거 제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새롭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것인데요. 식당 측이 가장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은 지방 유명 맛집이 서울에 분점을 냈을 때 방문 의향. 온라인 정보로 사람들이 부산점의 분점인 줄 알고 식당을 찾는 사례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1차 재판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해운대 암소갈비집이 그 자체적으로 55년 이상 동안 쌓아온 명성이나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담긴 재산적 가치라고 인정하면서 법률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식당을 부산 측의 식당으로 오인해 방문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며 서울 측이 부산 측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운대 암소갈비집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 숯불 소갈비집의 상호를 제거해달라 청구했고 지난해 2심에서 원조 해운대 암소갈비집의 손을 들어주며 승소했습니다. 현재 해운대 암소갈비집은 이상순의 외할아버지가 아니라 외삼촌이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사실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어쩐지 여유 있어 보이더니 소갈비 수자였구나. 이상순 알고 보니 부자였네. 부산 사는 사람 아닌데도 저긴 안다. 이효리 돈 보고 결혼했나? 등의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효리가 이상순에게 매력을 느꼈던 부분이었던 그의 여유 있는 모습은 어릴 때부터 소갈비 수저 집안에서 풍족하게 자라면서 갖출 수 있었던 면모였던 것입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